제가 이거를 관심을 가진 이유는 어렸을 때 배운 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반쪽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그 남침이 있었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서울에서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바로 진격을 하지 않고.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맥어더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고 그래서 전사가 역전돼서 북진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잘 짜여져 있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기밀 문서가 많이 해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제된 기밀 문서를 바탕으로 많은 책들이나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북한 폭격이 빠져 있었던 거죠. 7월 7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그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7월 7일이라 그러면은 한 열흘 조금 더 지난 거잖아요. 김일성이 이제 소련 대사를 초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소련 대사가 어떻게 보고했냐면 김일성이 이렇게 흥분한 걸 본 적이 없었다. 초조해야 한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최근에. 그렇다면 왜 김일성이 그토록 초조하고 화를 냈을까? 이런 문제죠. 그 7월 5일 날인가 오산에서 처음으로 미군이랑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압승을 얻었죠. 근데 7월 7일이라고 한다면은 한창 북한이 잘 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뭔가 빠진 거잖아요. 그 중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 북한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게 6월 29일 날이 첫 폭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됐는데 그 다음 날 그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을 폭격했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폭격이 시작됐다는 거죠. 6월 29일이니까 불과 나흘 만에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폭격했냐면 평양 비행장을 폭격했다는 거예요.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숙대반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폭격이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7월 7일까지를 보면요. 여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월 29일 날 평양 비행장을 폭격했고, 그 다음 7월 6일 날 원산을 폭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7일 날 이제 김일성이 소련 대사를 초치했는데 그 전날 원산을 폭격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원산의 항만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7월 13일 날 다시 원산을 폭격했다는 거죠. 차례차례 나눠가지고서 거의 뭐 숙대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전혀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양 비행장을 폭격했기 때문에 거의 뭐 비행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월 7일 날 이때 김일성 소련 대사를 초치했을 때는 공군을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소련은 거절했대요, 그거를. 그렇다면은 뭐 북한군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고 있지만 지도부가 북한에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평양이 폭격당하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래서 8월 27일, 28일 날에는 황해도와 함경북도에 있는 제철 공장을 폭격했어요. 제철 공장이라는 거는 무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폭격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함경도하고 그 황해도에는 일본이 그 만든 제철 공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 황해도에 있었던 그 제철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아시아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제철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병참 기지라든가 군납고라든가 이런 데를 전략적으로 폭격한 거죠. 그러니까 8월 말쯤 되었을 때는 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겠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는 낙동강에 밀 때까지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었다. 북한은 희낙낙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요즘에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북한의 그 전략 요충지가 남김없이 폭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극동 군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 전략 요충지는 다 폭격이 끝났다.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상 폭격하는 것이. 그게 9월 1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바로 9월 15일 날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 메가더가 파이프를 물고서 멋있게 인천의 앞바다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화보라는 거죠. 왜? 북한은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메가더가 인천으로 상륙했던, 어디로 상륙했던 저항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평양으로 갔어도 아마 저항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9월 26일 날은 더 확실하게 워싱턴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략폭격을 중지한다라는 걸 발표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한국 전쟁의 그 초반의 모습은 사실은 반쪽짜리였다는 거죠. 저는 일방적으로 몰리고 북한은 그냥 뭐 굉장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했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림이. 6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폭격으로 남아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메가더가 그 인천 항주작전 때 그 그러니까 배에서 바다로 내려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전략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9월 15일 날 발표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제 짐작인데요. 그 북한은 이 폭격에 관한 트라우마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힘을 못 써봤잖아요, 사실은. 그 공중전에서. 그래서 이 다음에 전쟁의 양상을 봐도 항상 미국이 그 전투기가 뜨잖아요, 폭격기가. 그러면은 낮에는 중단하고 밤에만 이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었거든요, 그런 장면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것에는 아마 공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중에 대한.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한미 합동훈련을 하는 것에 관해서 실제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로 넘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막 그 합동훈련을 반대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두려움을 느낀대요, 공포를. 말만 훈련이고 정말로 넘어오면, 그래서 폭격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폭격이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준 충격은 의외로 컸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해본 것이죠.